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파혼하신 분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남자이고 사회생활을 29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21살에 가서 23살에 전역했고요. 대학교를 24살에 가는 바람에 졸업하니까 28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29살에 겨우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취직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간 거라 졸업 후에 모두 상환하니 어느덧 거의 30살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난 3살 어린 여자친구와 2년 동안 연애를 했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와 서로 모은 돈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4천만 원, 여자친구는 2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 모으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일을 못하는 바람에 모은 돈으로 생활하느라 돈을 거의 다 썼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에 빠져 대출을 받았었고 그거를 실패하는 바람에 빚만 남은 상태였는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2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면 결혼식은 패스하자,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룸에서 월세로 시작하고 나중에 전세로 바꾸고 하나하나씩 이뤄나가자. 나중에 LH에 당첨되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아기도 낳자 하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방안을 제시한 거네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결혼식은 무조건 하고 싶다.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꼭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비용이 저렴하면 나도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에 몇 천만 원을 쓰기는 싫다. 굳이 식을 하고 싶다면 스몰 웨딩으로 사진만 찍고 교회를 하나 빌려서 정말 친한 지인들만 초대하자라고 하니까 그러기는 싫다고 꼭 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 우리 집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뿌린 돈이 있다고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다르다. 설령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회수도 다 안 될 거다. 부모님이 공무원이시거나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아끼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한 번뿐인데 꼭 해야 한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길래 그러면 난 너와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식을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객지 생활이고 지인들이 없어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결혼식 하객 알바를 고용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는 결혼식의 본질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결혼의 본질은 남에게 우리가 결혼하니까 축하해주고 부러워해라 라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너와는 결혼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파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생략하자고 말한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에는 이혼도 매우 쉽게 하기 때문에 한 번뿐이라는 말은 이제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나 은수저면 결혼식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억, 2억씩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연을 봤을 때는 파혼까지는 아니고 이별을 하신 것 같아요. 결혼식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헤어지는 걸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고 싶다, 생략하고 싶다, 또 크게 하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 개인의 선호 차이고 또 집안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모은 돈을 봤을 때 남자 4천만 원, 여자 2천만 원 모은 돈이면 솔직히 여기서 이 6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더 받아서 전세를 구한다고 해도 빠듯한 금액인데 이 6천만 원에서 결혼식, 신혼여행 비용으로 이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까이게 된다. 비용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아깝고 생략하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선택일 수 있죠. 다만 그 식 자체를 생략하는 거는 결혼식이 가족 행사이기도 하고 이제 여자친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뿌려놓은 축의금이 많을 경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 차례가 돼서 회수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 절충 안으로 그냥 피로 현장만 크게 빌려서 몇 시부터 한다 초대를 해서 가보면 바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신랑 신부는 그냥 정장 입고 한 분씩 인사를 드리면서 예식을 생략하고 피로연만 하는 식으로 비용은 아끼면서 또 식사 대접은 대접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손님도 다 초대할 수 있고 축의금도 이제 받을 건 받고 비용을 훨씬 절약하고 또 축의금 받은 거에서 그 식대 정도는 다 이제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헤어졌다고 하시는 이유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자친구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별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없긴 하지만 이 여자친구분의 입장은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갖추어진 예식장에서 제대로 스드메를 갖춰 있고 꽃장식도 어느 정도 화려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보통은 여자들이 결혼식에 더 로망이 있고 집중을 하고 남자는 좀 마지못해 끌려다니거나 그냥 여자가 하는 대로 한다거나 속마음으로는 결혼식을 뭐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비율이 더 많잖아요. 보통은 결혼식 주인공이 신부이다 보니까 신부한테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여자분이 모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밖에 없는데 솔직히 결혼식을 조금 갖춰서 하면 다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로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거고 남자가 모은 4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모은 돈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는 결혼식을 안 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진짜 아껴서 하는 분들은 뭐 드레스도 드레스 투어 안 하고 웨딩홀에서 빌려주는 걸로 그냥 입고 메이크업도 뭐 청담동 유명한 데서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식장에서 연계된 메이크업 이제 하시는 분한테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저렴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예식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여자가 원하는 거는 일정 수준 이상급으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또 이게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웨딩에 2천만 원 이렇게 이상 써버리면 그 다음에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나에게 날아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전세금도 부족한데 다시 벌어서 모은다고 생각하면 몇 년이 걸리고요. 앞에 벌어질 일을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결혼식과 신혼여행에는 힘을 빼는 게 맞기는 해요. 이게 결혼식 하나만 타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얼마나 모을 건지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 또 여기서 다음 집을 어떻게 옮겨갈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쪽에서 이런 테크트리를 이제 계획하고 제안했을 때 여자가 동의하고 잘 따라와 줘야 이게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결혼식부터 뭔가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높은 확률로 결혼 생활도 삐그덕 거릴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결혼식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신혼 기분 낸다고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뭐 사고 이러다 보면 돈 못 모으는 경우도 많아요. 아마 사연자분이 이별하자고 했던 거는 단지 결혼식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 여자분의 소비 습관이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이 사람이랑 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여자는 쓰는 대로 쓰고 나 혼자 하드캐리해서 돈을 더 벌어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별하자고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식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 단계 뭐 예물 예단 이거를 주고받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사연도 여자친구가 뭐 박사하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식장을 저렴하게 알아보는 그런 모습에 마음을 열었었는데 이 예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명품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내 돈을 또 우리 부모님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돌아서서 파혼했다고 사연을 보내신 분이 있었잖아요. 여자분들이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더라도 정말 자기 형편에 맞춰서 절충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식장 하나만 좋은 대로 한다던가 드레스 하나만 좋은 걸로 한다던가 한 가지 정도만 조금 괜찮은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는 게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결혼식에 신혼여행에 돈을 그렇게 몇 천만 원 뭐 몇 억을 써버리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몇 천만 원이 지금 있었으면 훨씬 전세금에도 보태고 나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결혼식에 너무 힘을 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입장 차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